네, 여러분 기발한 장박사의 장박사 모십니다. 오늘 만주 사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8월 15일 이전에 그 아베 담화 70주년 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그 70주년 담화를 위한 무슨 지식인 위원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지식인 위원회에서 아베에게 그 위원회의 자문 보고서를 낼 때 그때 아시아 침략의 기점을 만주사변으로 잡았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인들의 기억에는 예를 들어 1905년, 1910년 뭐 이렇게 되는 기점이 잡아져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좀 더 거슬러 가서 청일전쟁, 또 러일전쟁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하는 최초의 말하자면 대륙 진출을 해서 중국을 일축시키는 아시아 침략의 기점이 청일전쟁 정도로, 그러니까 청일전쟁에서 중국을 물어꿀리고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물어꿀려서 조선을 침탈하게 되는 이게 출발인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일본 사람들은 일본인의 역사의식 속에는 조선 문제는 빠져 있고 만주사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주사변 얘기하기로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왜요? 1931년 9월 18일, 그러니까 역사 속 오늘, 네. 아, 오늘인가요? 만주사변이 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일. 네, 그러니까 18일이면 내일. 예, 그렇죠. 내일이니까. 네. 9월 18일이었습니까?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에 밤이네. 뉴타오후 사건. 네. 그러니까 봉천, 현재 이제 심양이죠. 중국의 예. 심양 외곽에 있던 이른바 그 남만철도 주식회사 관할의 만주철도가 파괴가 됩니다. 예. 일본은 이것이 이제 중국에 의한 파괴다라고 규정을 하고 철도 보호를 구실로 9월 19일, 그러니까 다음 날 아침에 군대를 동원해서 군사 행동을 개시하죠. 그리고 만주 전역을 점령을 합니다. 이게 이제 1932년 그래서 3월 그다음 쭉 진행 경과를 좀 설명을 해 네. 주시죠. 예. 1932년 3월 1일에 만주국이 건국이 됩니다. 1932년 32년 3월 1일에 1일에 만주국 네. 이 곧 건국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청나라 마지막 황제이던 부위가 네. 말하자면 만주족 출신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황제로 오게 되는 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연맹, 유엔이 나오기 전에 리그 오브 네이션이라고 있었죠. 예. 네. 국제연맹, 중국은 어차피 힘으로 안 되니까 이 국제연맹에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리튼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만주에 와서 한동안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의 철병을 번유를 하는데요. 일본은 이에 불응해서 33년 3월에 국제연맹에서 탈퇴를 합니다. 33년 3월에 네, 국제연맹에서 탈퇴. 그렇죠. 그리고 주축국들하고 군사 무슨 뭐라 그러죠? 뭐 방어조약 같은 거를 그렇습니다. 동맹조약을 네. 체결하고 네, 전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파시즘 국가가 되는 거고요. 예. 1937년 7월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예.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45년 패망할 때까지는 이른바 광란의 질주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31년 9월 19일에 만주 사변을 기점으로 네, 9월 18일이나 19일 어쨌거나 그 폭력적 방법에 네. 의한 말하자면 일본식 세계 정복에 나서는 거고. 그렇습니다. 요 사이에 이제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만주국이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 일본군이 공격한 데가 흑룡강성이죠. 예. 그리고 봉천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동북 3성을 장악합니다. 예. 인구는 3천만쯤 되고요. 예. 내걸었던 기치는 이른바 오족 협부합니다. 오족이라 하면 일본, 조선, 만주, 몽골, 한족, 중국. 네. 이제 등급이었습니다. 일본은 등급 비슷하게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일본이 이제 1등 시민이고 네. 그 조선이 뭐, 2등 네. 2등 국민이고 그래서 3번이 만주고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제일 마지막이고. 몽골 중국이 네. 오족 협파를 내걸고 네. 그리고 이제 장춘, 지금의 장춘에 그때 이제 장춘은 인구 15만이었는데 예.
하얼빈은 너무 러시아 쪽으로 가까웠고 길림성 쪽은 너무 또 이 교통 요지에서 벗어나 있고 그렇다고 일본의 당시 그 일본인이 가장 많이 이 거주하던 이 심양 당시 이름은 봉천이죠. 예. 여기는 너무 중국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인구 15만밖에 안 되던 장춘을 이제 신도시로 개발해서 세신자 서울 경자를 써서 신경. 예. 네. 여기 만주 이 수도가 되는 거죠. 수도가 된 거죠. 만주국의 수도입니다. 여기 이제 뭐 신경대학의 교수로 최남선, 육당 최남선이 가기도 했고 또 아, 그랬나요? 네. 근데 이제 육당은 이 신경대학에 워낙 자료들이 많아서 학자로서 그 자료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정말 근데 발해 유적들도 꽤 많이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 발해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굉장히 논란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영국의 리튼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만주를 돌아다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조사 보고서 중에 한 대목이 Koreans in Manchuria. 당시 만주에서의 한국인들. 네, 만주의 한인들, 북간도에 살고 있던 한국인들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만주 어느 지역에 조선인이 뭐 무엇을 하고 얼마나 실태 살고 조사군요. 있고, 네. 그래서 무슨 평가도 좀 있나요? 여기에 이승만 박사가 코멘트를 달아서 만든 기록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곧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소에서 출판이 됩니다. 아, 곧. 네, 곧. 아직 돼 있는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보고서 자체가 나옵니다. 그 보고서 자체는 일부 연구자들에게는 존재가 알려져 있었던 것인데 대중들에게는 이제 존재가 좀 알려져 있지 않았던 대중들에게 뭐 썩 재밌는 책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뭐 어디에 몇 명이 살고 출신 지역이 어디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어떤 이제 생활 방식, 뭐 직업은 뭐 등등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태 조사. 그다음에 이제 만주 사변이 한창이던 와중에 1932년 1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1932년 2월 18일 날 만주국 독립 선언을 하고 3월 1일 날 건국을 하는데 1932년 1월 28일 일본이 상하이 사변을 일으킵니다. 예. 일본 해군, 육전대, 항공부대, 심지어는 항공모함까지 동원해서 샹하이에 상륙을 했고요. 예. 3만 명의 중국군과 한 달간 전투를 해서 중국군을 뭐 완전히 그냥 다 일축을 했죠. 일축을 해버리죠. 그래서 1932년 4월 29일 중국군을 다 일축을 해버리고 샹하이의 홍코우 공원에서 일본 왕의 생일 파티 겸 전승 기념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윤봉길 의사가 또 수통 폭탄을 투척해서 수통 폭탄이고 네. 도시락 폭탄? 뭐 도시락 폭탄이라는 설도 있고 수통 폭탄이라는 수통 설도 폭탄을 있고 네. 투척하게 되죠. 그때 누가 다치는데? 총사령관인 사성장군 상해 파견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폭사를 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예. 시게미츠 마모루 당시 주중 공사였죠. 그렇습니다. 예, 이때 그게 이제 다리를 다쳐서 늘 평생 이제 불구로 지내는데 2차 대전 패전 당시에 항복 서명을 하러 외무성 장관이었고 항복 서명을 하는 바로 그 미주리호에 올랐던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시게미츠군요. 네. 이번에 그 저 롯데 신격호 회장 이름하고 혼동을 그건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전혀 관련이 없는데 신격호도 이제 한자로 중광이라는 성을 네. 써서 그거는 신격호 회장의 처가 성인데 그 처가가 이 시게미스 마모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관계가 것으로. 없네. 네. 예.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가 돼서 음. 1932년 12월 19일 날 순국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런데 또 만주 사변이 이게 돌발적으로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관동군 사령부. 예. 그러니까 중국의 산해관 동쪽에 주둔하는 일본군이라고 그래서 이제 관동군이라고 예. 불렸는데 관동군은 산해관 동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관동이 아니군요. 일본의 간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산해관 동쪽의 관동. 네. 여기는 1919년 4월에 창설이 돼서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존속을 했는데요. 예. 이 관동군이 나중에는 거의 괴물처럼 돼가지고 예. 만주는 우리 거다. 일본 대본영과는 막 별도로 작전을 하는 듯한. 그러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자식의 도발을 했던 뭐 이런 징후도 나옵니다.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미치게 되어서
군사력 그 자체의 힘에 도취가 되고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거 폭력적인 그런데 네. 점점 도취가 되어서 이제는 대본령 말도 안 듣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가 세계를 지배한다. 생체 실험을 했던 731 부대도 바로 관동군 소속이고요. 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주사변도 일본의 공식 기록은 관동군의 독자적인 작전이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 기록에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가요? 만한 네. 실제로 그 당시에 일본의 장군들이 해외로 나가 있던 장군들끼리 경쟁이 붙고 그렇습니다. 뭐 해서 대본령 뭐 너 필요 없다. 뭐 완전히 독자적으로 세계를 도모하려고 하는 기운들이 있긴 네, 있었어요. 여기는 우리 것이다. 음. 네, 내가 알아서 한다. 근데 이게 이제 만주사변이 그럼 왜 일어나게 됐느냐? 예. 사실 그때 중국이 혼란기라서 온갖 군벌들이 다 막 들고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동북삼성은 장장림, 장쭈어림이라고 하는 봉천파의 관할 그건 구역이었습니다. 뭐 복잡해요, 그죠? 네, 근데 이 봉천파는 사실 일본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음. 이 장쩌림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니까 음. 관동군이 기차를 타고 가던 장쩌림을 기차째 폭사시켜 버리죠. 네, 폭사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그 아들인 장샤오량, 네, 장항량이 네, 그 국민당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31년 6월에 나카무라 대위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스파이 노릇을 하던 일본군 현역 군인이 중국군에게 체포돼가지고 살해당한 사건. 그 다음에 31년 7월에 만보산 사건. 예. 길림성 장춘에서 수로 문제를 두고 중국과 그 한국 농민, 조선인 농민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막 흉흉해서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화교들은 집 밖에 못 나가고 뭐 또 중국에 거주하던 조선인들도 집 밖에 못 나가고 이런 그 온갖 그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터진 것이 만주사변인데. 근데 그 사실 만보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당시 그 식민지 조선의 어떤 이중적 성격이랄까 어떤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참 어떤 이중적으로 억눌린 그런 어떤 입장들이 잘 드러난 참 묘한 사건이죠. 그때 그 동아일보가 오보를 하는 바람에 네, 김희삼 기자가 예, 그 오보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그 이제 여기 국내에서 막 글쎄요, 사건이 서울에서 커지고. 난리가 나고 중국 애들 다 때려 죽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말하자면 조작된 분노가 폭발하고 뭐 복잡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사소한 거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이 남만 철도 주식회사는 마리 철도 회사지. 예, 정보 수집부터 군사 작전부터 경제 수탈 모든 걸 하는 회사였고요. 예, 이게 이제 조선에 있는 철도 회사와 사실은 분리됐다가 합쳐지는데 이 회사의 만주 특급의 마지막 칸, 그러니까 기차의 맨 마지막 칸이 전망대 칸이라 그래가지고 예. 뒤쪽이 터져 있는 겁니다. 음, 이게 가장 비싼 식민지 시대 모든 여행객들의 로망이었어요. 호사군요. 그렇습니다. 호텔방처럼 쓰는 거죠. 그리고 뒤에가 쫙 열려 있으니까. 아니 근데 남만철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철도의 이름을 빌린 일본의 말하자면 대륙. 일본 관동군의 이면이었어요. 네, 대륙. 뒤집으면 관동군이 있고 이쪽으로 네. 뒤집으면 남만철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군대가 못 가니까 예, 회사 형태로 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후이 그 마지막 황제, 영화 마지막 황제에 나오는 후이는 1912년에 이른바 민국, 중화민국이 예. 성립하면서 자금성의 유폐가 되죠. 예. 유폐가 돼서 민국 정부가 주는 생활비로 살다가 1924년에 텐진으로 쫓겨갑니다. 예, 이제 풍시 군벌이 자금성을 장악하면서 그래서 텐진에서 은거를 하고 있다가 1931년에 일본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른바 봉천, 지금 심양으로 탈출해서 이제 만주국 황제가 되는 거고요. 장쩌림, 폭사한 장쩌림은 당시 이제 마약 중독자로 알려져 있고요. 예. 요 아들인 장샤오량이 예. 일본군에 대한 이 뼛속 깊은 반일 감정 이게 생겨서 1936년 12월 12일 장개석을 감금하고 국공학작을 강요한 시한사변, 예, 서한사변. 시한사변이 일으키죠. 근데 장개석은 장샤오량이 굉장히 미웠나 봅니다. 타이완으로 쫓겨가면서도 장샤오량을 데리고 갔고요. 평생 감옥에 가둬놓고
나이 한 70대 중반이 돼서야 장시하오량이 처음 감옥 밖을 나와가지고 그 장쉐량이죠. 항량이죠. 네, 장항량인데, 장항량. 예, 네. 장항량인데 뭐 저 장개석을 쏴 죽이려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총으로 위협을 하고 예. 실제로 죽일지 말지도 굉장히 고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만주에 대해서는 네. 지금 이제 동북공정이다 복잡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만주는 만주로서 봐야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주를 중국에서도 떼내고 네. 한국에서도 떼냈어.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야? 만주는 우리 땅이야. 또는 네. 발해가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만주는 만주로서 독립적으로 봐야 된다. 네. 말하자면 현대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올 때 거기에 국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거 마치 무주공산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만주는 만주의 역사로서 다시 봐야 된다. 독자적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수길의 소설 북간도를 비롯한 여러 뭐 소설 및 예. 기록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 조선인들이 들어갔던 그 북간도 지역은 청나라에 의해서 그 금종령이 내려진 금봉령이죠. 네. 예.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봉금령, 봉금령.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땅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함경도 지역 주민들이 넘어가서 농사를 짓고 밤에는 오고 그러다가 이제 정착까지 하게 된 건데 고인이 된 최명희 여사의 혼불 소설 혼불에도 여기 지금 이 만주 가서 이 북간도 가서 산 한국인들의 조선인들의 얘기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흥룡왕성 이런 쪽은 경상도 사람도 굉장히 많이 갔어요. 네. 나중에는 그 이민을 갈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가고 멀리 있는 사람 멀리 가거든요. 그게 그 일제 말기에 또 분촌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조선의 한 마을을 둘로 나누자. 그래서 하나는 이 조선에 있고 똑같은 들고 이름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단체로 만주에 가서 이주를 하자. 요게 이제 그걸 분촌이라 그랬나요? 분촌 정책입니다. 이촌 정책, 분촌 정책.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때 또 만주국으로 실제로 건너가기도 했고요. 만주국의 국기는 노란 바탕에 한쪽에 아까 말한 오조교파. 뭐 사진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아마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만주국 자체 화폐도 있고, 네. 자체 국기도 있고, 뭐 나름대로 국가도 만들어서 국가도 연주하고. 지금도 장춘에 가면 후이가 살았던 그 만주국의 황제의 궁. 있나요? 네, 요게 지금 관광 상품으로 굉장히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만주 쪽은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백두산도 아직 가본 적이 없고. 저도 백두산을 가본 적이 없어서. 기회 있으면 한번 같이 가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사진을 몇 장 준비해서 본다는 게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찾아놨는데 옛날 그 만주 사변 당시에 몇 가지 사진들을 봤습니다만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어때? 내 새로운 노트. 2. 한 손엔 S펜, 3. 다른 손은 뭐 없냐고? 4. 환상의 그립감. 5. 이건 노트만 되는 거야. 1. 깜빡했다. 2. 배터리도 없잖아. 3. 뭐 있지? 4. 충전됐겠지? 5. 땡큐 노트. 삼성 Galaxy Note 5.